레이 브래드베리의 단편 미소. 수탉 울음소리가 먼 데서 들리고 불빛 하나 없는 새벽 5시부터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 시간에는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안개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지만 7시가 된 지금은 동이 트면서 안개가 많이 걷혔다. 이른바 축제를 맞아 장사할 요량으로 사람들이 3355 짝을 지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고 있었다. 덩치가 작은 소년이 다가오더니 얼른 두 남자 뒤편에 섰다. 두 남자는 맑은 공기 속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추위 때문에 그들 목소리가 2배는 더 시끄럽게 들렸다. 작은 소년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발갛게 튼 두 손을 호호 불었다. 남자들이 더러워진 삼배 옷을 올려다보고 또 앞에 길게 늘어선 남자들과 여자들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얘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서 뭘 하는 거냐? 소년의 뒤편에 선 남자가 말했다. 줄에서 내 자리를 잡았어요. 이건 내 자리예요. 하고 소년이 대꾸했다.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있는 거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집에 가지 그래? 그 애를 건드리지 마시오. 앞에 있는 남자가 몸을 휙 돌리면서 말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사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니 이상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말을 뭉개면서 그 남자가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걸 소년이 머리를 흔들어 털어냈다. 이 애는 예술의 가치를 안다는 얘기지요. 내가 알려주마. 이름이 뭐니, 친구? 소년을 편든 남자의 이름은 그릭스비였다. 톰이에요. 여기 있는 톰은 깨끗하고 진실하게 침을 뱉을 겁니다. 안 그러니, 톰?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선 대열에서 웃음소리가 퍼졌다. 저 앞쪽에서 웬 남자가 뜨거운 커피를 깨진 컵에 담아 팔고 있었다. 톰이 보니까 옹색한 장작불 위에 녹슬고 납작한 냄비가 걸렸는데 그 안에서 커피라는 것이 끓고 있었다. 그건 진짜 커피가 아니었다. 그건 마을 바깥 들판에서 채취한 무슨 열매로 만든 것인데 한 컵에 1페니를 받고 팔았다. 사람들은 뱃속을 따뜻하게라도 만들고 싶었지만 그걸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톰이 폭격으로 무너진 돌담 너머 줄이 끊어진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람들 말로는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다던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미소 짓고 있지. 그릭스비가 대답했다. 또 그녀가 기름과 캔버스로 만들어졌다고도 하던데요.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듣기로 진짜 원본은 아주 오래전에 나무에 그렸다고 하지 아마. 사람들 말로는 400년이 됐다던데요. 더 됐을지도 모르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061년이잖아요.
그거야 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소리란다. 3000년도이거나 5000년도일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한동안은 정말 끔찍한 난장판이었지.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저런 자투리와 부스러기들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이 거리의 차가운 돌들을 따라 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그녀를 보려면 얼마나 더 남았지요? 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몇 분이면 돼. 그녀 주변에 사방으로 노스의 기둥을 4개 세우고 벨벳줄을 쳐 놨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말이다. 기억해둬라 톰, 돌멩이는 안 된다. 그녀한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해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기온이 오르자 남자들이 지저분한 코트와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모자를 벗었다. 톰이 아까부터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을 물었다. 근데 우리는 왜 다들 이 줄에 서 있는 거지요? 왜 다들 침을 뱉으러 온 거예요? 그릭스비가 소년을 내려다보는 대신 태양을 쳐다보면서 몇 시나 됐을지 가늠했다. 그게 말이다, 톰. 이유야 많지. 그가 담배를 찾으려고 무심결에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주머니와 그 담배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그런 동작을 톰은 지금까지 골백 번도 더 봤다. 톰, 이건 증오와 관련이 있단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증오 말이야. 너한테 물어볼까? 우리네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 도시들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됐고 도로는 죄다 폭격으로 갈갈이 찢기고 옥수수밭은 절반이 해 떨어지면 방사능으로 반짝거리지 않니?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비참한 짓이란 말이냐, 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이지. 봐라, 톰. 인간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망가뜨린 것은 그게 무엇이든 죄다 증오한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다. 우리가 증오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은 거의 없어요. 하고 톰이 말했다. 바로 그거야. 과거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한 줌 무리가 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고 추위에 이빨 딱딱거리면서 목요일 아침에 여기에 있는 거란다. 동굴 같은 곳에 살면서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우리의 축제뿐이란다, 톰. 우리의 축제 말이야. 톰이 지난 몇 해 동안 가보았던 축제 몇몇을 떠올렸다. 어떤 해에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책들을 찢어 불태웠다. 그때 그들은 다 술에 취해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있었던 과학축제. 그때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자동차를 끌고 와서 제비 뽑기로 행운아들을 골랐다. 그리고 그 행운아들은 돌아가면서 커다란 망치로 자동차를 두드려 부수었다.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톰? 그래, 내가 앞 유리창을 박살냈지. 알겠니? 세상에, 그 소리가 얼마나 멋지던지. 와장창! 톰은
산산조각 깨져서 떨어지는 유리 조각들의 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선한 듯 했다. 그리고 핸더슨이 엔진을 때려 부쉈잖아. 야, 그 사람은 정말 멋지게 잘 해냈어. 한 방에 쾅. 하지만 그릭스비의 기억으로는 아직 항공기를 생산하려고 하던 공장을 박살내던 때가 뭐니 해도 최고였다. 그래, 그 건물을 날려버릴 때는 정말 통쾌했지 뭐냐. 그 다음에는 신문 인쇄 공장과 군수품 창고를 발견하고 둘 다 한꺼번에 폭파했단다. 알겠니, 톰? 톰이 골똘히 생각하다가 네, 알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다. 한낮이 됐다. 폐허가 된 도시의 냄새가 이제 더운 공기에 악취를 풍겼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이런저런 뭔가가 쪼르르 기어다녔다.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아저씨? 뭐 말이니? 문명? 그런 건 아무도 원치 않아. 적어도 나는 그렇다. 그때 대열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보탰다. 나는 조금은 견딜 수 있어요. 거기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것들도 있었지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럴 여지는 없어요. 어차피 말짱 헛된 거잖소. 그러자 그 남자 뒤에 선 다른 남자가 또 끼어들었다. 조급하게 마음먹지는 말아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와서 문명을 바로잡을 겁니다. 내 말을 명심하세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릭스비가 대꾸했다. 아니요, 나타날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고 미에 영혼을 바치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되돌려 줄 수도 있어요. 낡은 문명이 아니라 조금은 절제된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명을 되찾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하지만 다음번에는 양상이 다를지도 모르지요. 그들이 마침내 중앙광장에 들어섰다. 말을 탄 남자가 손에 종이장을 하나 들고 저 멀리서 마을로 달려오고 있었다. 광장 한복판의 한 구역은 벨벳 줄로 둘러싸였다. 톰과 그릭스비와 다른 사람들이 입안에 침을 모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한껏 준비된 자세로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다. 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고 맨발 아래 땅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 톰, 우리 차례야. 한번 날려라. 경찰 4명이 벨벳줄로 둘러싸인 구역의 네 모퉁이에 서 있었다. 다른 남자 4명은 손목에 노란 노끈을 감았는데 그건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표시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느라고 나와 서 있는 것이었다. 이건 누구나 그녀한테 침을 뱉을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알겠니, 톰? 뱉으렴, 어서. 그릭스비가 마지막으로 알려주었다. 톰이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톰, 침을 뱉으라니까? 톰은 입안이 바짝 말랐다. 어서, 톰! 어서!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워요. 톰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너 대신 내가 뱉으마. 그릭스비가 날린 침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림 속의 여인이 갑자기 톰한테 은밀하게 미소를 지었다. 톰이 그 미소에 마주 눈길을 건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두 귀에서는 무슨 음악이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아름다워요. 소년이 같은 말을 또 꺼냈다. 대열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 톰한테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서 있다고 나무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을 탄 사람한테 다들 몸을 돌렸다. 그녀를 뭐라고 부르지요, 아저씨? 톰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림 말이니? 모나리자일 거야, 톰. 그래, 모나리자가 분명해. 말 위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당국의 지시사항을 공고합니다. 광장에 있는 초상화를 오늘 정오를 기해 여기 주민들 손에 넘겨서 그들이 그 파괴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사람들 무리가 소리치고 밀치고 뒤엉키면서 초상화 쪽으로 밀려드는 바람에 톰까지 휩쓸리고 말았다.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기세에 놀란 경찰들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군중은 괴성을 내지르고 그들의 수많은 손이 굶주린 새들처럼 초상화를 쪼아댔다. 톰은 그 부서진 물건 속으로 떠밀리는 것을 느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손을 뻗어 유화 캔버스의 한 조각을 움켜 쥐어 획 잡아당겼다. 조각이 손에 잡힌 것을 느끼고는 쓰러졌다. 사람들 발길에 차이면서 물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다.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다 찢긴 채 소녀는 늙은 여자들이 캔버스 조각을 씹어대고 또 남자들이 액자를 깨고 누더기가 된 천을 걷어차고 그걸 색종이 조각들로 만드는 걸 바라보았다. 톰 하나만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한복판에서 떨어져 말없이 서 있었다. 소년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그 캔버스 조각을 가슴에 꼭 껴안아 숨겼다. 얘야 톰, 거기서 뭐하냐? 그릭스비가 소리쳤다. 톰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흐느끼면서 달렸다. 그 광장에서 뛰쳐나와 폭격으로 여기저기 팬 길을 따라 들판으로 들어섰고 얕은 개울을 건넜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달렸다. 꼭 움켜진 손은 코트 밑에 숨어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작은 마을에 이르러서도 그냥 가로질러 달리기만 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폐허가 된 농장 주거지에 도착했다. 그나마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건물 구역에서 잠이 든 식구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와 아빠, 형의 숨소리. 아이가 작은 문으로 조용히 잽싸게 들어서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다. 토미니? 어둠 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네. 온종일 어디를 싸돌아다닌 거냐? 내일 아침에 혼 좀 나야겠다. 아버지가 쏘아붙였다. 누군가가 소년을 걷어찼다. 형이었다. 오늘 혼자서 작은 땅떼기를 일구던 바람에 화가 잔뜩 난 것이다. 가서 자렴. 엄마가 형한테 나직하게 일렀다. 형이 한 번 더 걷어찼다. 이제 톰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주변 모든 것이 고요했다. 아이는 여전히 손으로 가슴을 꼭 누르고 있었다. 그런 자세로 눈을 감은 채 30분쯤 지났다. 그때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건 서늘하고 하얀 빛이었다. 달이 아주 높이 떠올라서 작고 네모난 빛이 톰의 몸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아이가 손에 힘을 뺐다. 잠자는 식구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들어 올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나서 또 조금 머뭇거리다가 손을 펴고는 유화 캔버스 조각을 쓰다듬어 펼쳤다. 온 세상이 달빛 아래 잠들었다. 그리고 소년의 손에는 그 미소가 있었다. 한밤중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하얀 조명 아래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소야. 이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미소야. 1시간이 지나 그걸 조심스럽게 접어 숨기고 난 뒤에도 소녀는 여전히 그걸 볼 수 있었다. 눈을 감았는데도 그 미소가 거기 어둠 속에 있었다. 그리고 소년이 잠들고 세상이 고요하고 달이 차가운 하늘을 따라 올라갔다가 아침을 향해 내려가던 그때도 그 미소는 여전히 따스하고 다정하게 거기에 있었다.